네, 안녕하세요. 우리 연세신통 식구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자율신경 중에서 우리가 이제 자율신경이 잘 균형이 안 맞는 걸 실조증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묘하게 상체와 하체의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뭐냐면 다리 쪽은 많이 시리고 위쪽, 얼굴 쪽은 막 열이 나고 홍조같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하체의 자율신경이 잘 균형이 안 맞을 때 이게 도대체 원인은 뭐고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지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신통. 우리가 이제 보통 자율신경 실조증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번에도 계속 얘기해 드렸지만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우리가 이제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건데 그러면 주된 부분으로 혈액순환을 많이 집중시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몸은 이게 위급한 상황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게 자율신경은 몸을 최적의 어떤 그 상황에 맞춰 조절하는 기능인데 그 중에 약간 스트레스 상황이 오래되거나 스트레스에 과민하게 반응해서 나타난 증상 때문에 문제지 몸은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반응을 할 때 아까 이제 주요 장기로 보내기 때문에 주요 장기라는 게 우리 몸으로 따지면 뭐냐면 심장이나 폐나 또 뇌인 겁니다. 자, 일로 혈액을 많이 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손발이 찰 수도 있고 특히 하체가 많이 찰 수가 있습니다. 하체가 냉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자율신경이 항진되면 하체가 냉하고 아래가 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오랫동안 자율신경이 항진돼서 그쪽으로 순환이 안 되고 근육은 굳어지고 혈액순환이 주로 관장하는 혈관이 지나가는 근막 주변이 굳어져서 다리는 점점 차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도 물론 문제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심장이나 이런 쪽은 물론 혈액순환이 잘 가야 되는데 위쪽으로 우리가 이제 머리 쪽으로 점점 혈액순환이 올라가는데 얼굴까지 이렇게 막 붉어지고 막 이쪽으로 열이 올라가는 느낌이 든다. 이걸 우리가 상열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실적으로 교감신경은 다 항진됐지만 위쪽은 상당히 열감이 들고 머리는 무겁고 띵하고 이런 식으로 좀 되게 불쾌한 느낌이 들게 되죠. 자, 근데 이제 교감신경 항진됐지만 왜 이렇게 얼굴은 홍조기를 띠고 얼굴로 왜 이렇게 열이 올라오게 되냐면 오랜 스트레스 받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게 아니라 부신 기능도 또 같이 문제가 돼요. 근데 부신이 초기에 많이 항진되면 몸에 내재된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좀 더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죠. 그런 게 오히려 안면에 있는 혈관은 확장하는 작용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오랜 스트레스는 염증성 반응이 또 생기는데 그 중에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어떤 물질이 있어요. 몸에 생체 내에 있는 물질이죠. 그런 거 중에 뭐 타입에 따라서 다지만 뭐 프로스타글란딘, 뭐 E2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런 거는 얼굴에 좀 더 홍조를 유발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몸이 점점 스트레스 상황에서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미세한 염증을 유발해서 문제 있는 부분에 염증 반응을 통해서 이제 힐링, 치료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힐링은 안 되고 실제로 불편한 감각만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연세신통.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는 몸의 전신적인 순환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즉 뭐냐면 유산소 운동을 해서 걷기나 이렇게 천천히 걷고 이렇게 해서 몸을 전체로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얼굴 쪽으로 얼굴이 열이 많이 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과한 운동을 하면 같이 열이 올라와서 힘들어합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너무 열나게 하는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으로 전신적인 순환을 올리게끔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체 쪽으로 순환을 증가시켜야 돼요. 하체 쪽으로. 그래서 뭐 조격도 하는 건 좋은데 또 조격을 너무 오래 해서 열이 오르면 또 위쪽까지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적절히 아래를 따뜻하게 하는 거, 뭐 아래를 따뜻하게 입는다든가 조격을 슬쩍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쪽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한 하체를 자꾸 적절히 움직여주는 것도 좋아요. 즉 뭐냐면 뭐 저녁에 자기 전에 누워서 발목을 자꾸 움직여준다든가 고관절 주변을 움직여준다든가 해서 하체 쪽으로 근육이 자꾸 움직여서 혈액이 좀 아래쪽으로 가게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주로 아래로 안 갈수록 위로 혈액이 가고 혈관이 확장된 쪽으로 더 피가 쏠려서 더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위쪽으로 열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위쪽으로는 좀 슬쩍은 차갑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상열되는 사람, 열감이 위쪽으로 많이 올라오는 사람은 얼굴을 적절하게 차게 해야 되는데 또 너무 차게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온도 조절에 되게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근본적으로 이제 스트레스 관리도 하셔야 되고 아래 다리도 따뜻하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랫동안 이제 혈관이 이렇게 확장되거나 그러신 분들은 얼굴도 많이 따갑고 얼굴에 통증으로 또 느끼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피부에도 미세한 염증이 같이
동반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적절히 이제 피부에 어떤 너무 건조하거나 피부가 불편하지 않게 하는 약들, 피부 건조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약을 또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좀 피부가 과민해지지 않게 하고, 위쪽은 슬쩍 차갑게 해서 얼굴에 열감은 좀 줄이지만 하체는 좀 따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체를 좀 전신적으로 순환시키는 걸 좀 증가시켜야 된다. 여러분들 이런 걸 알고 계시고 전체적으로 관리하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뭐 이런 홍조나 자율신경하고 연관된 이럴 때 뭐 약물도 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많이 힘드시면 뭐 병원에 오셔서 같이 활용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율신경 실조증, 특히 상하체에 열감이 많이 차이 나고 이렇게 힘드신 분들은 참조하셔서 좀 몸을 잘 관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